옆나라 일본은 지질학적 위치로 인해 늘 전 국민이 대지진의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죠. 특히 일정 주기별로 찾아오는 진도 8 이상의 대지진은 일본 열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곤 하는데요. 여기 동경대의 한 교수가 한국을 통해 일본을 재난으로부터 구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타나카 히로시라고 합니다. 현재 동경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쭉 지리학을 공부하고 석박사를 마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대륙과 달리 섬이라는 지리적 특이성이 있는 데다 특히 지진에 취약한 국가이기에 제 연구와 강의는 늘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니 늘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일본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함께 공부해 봅시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집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이네요. 제 강의는 일본 학생뿐 아니라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도 많습니다. 저는 천천히 프로젝터를 켜고 오늘 강의의 자료를 띄웁니다. 일본 열도의 지질도가 스크린에 나타나자 학생들이 탄성을 지르죠.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현재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특별한지 말이에요. 제 말에 학생들이 저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 불의 고리 위에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지요? 이 단어? 학생들 여럿이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역시 우리 대학 학생들은 똑똑합니다. 불의 고리는 태평양 주변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말하죠. 저는 지도의 표시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의 눈이 제 손가락을 따라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 4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만나는 곳에 일본이 있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지면서 표정의 놀라움으로 가득 찹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학생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고 놀랬죠. 태평양판, 필리핀 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이 4판이 맞물려 만나는 곳이 바로 우리 일본이에요. 강의실이 어느덧 여기저기 술렁입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볼 수 있지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죠. 우리는 정말 특별한 곳에 살고 있는 거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더 무거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특별함이 우리에게 전혀 축복이 아니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겠죠. 우리나라의 지진과 관련한 아픈 역사를. 우리나라는 지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죠. 저는 강의실 이곳저곳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계속 설명합니다. 학생들의 긴장된 시선이 저를 계속 따라오지요. 일본 땅의 90%가 화산암과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몇몇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듣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에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고맙게도 모든 학생이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진 역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지요? 저는 다시 프로젝터 앞으로 가서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역사적인 일본의 대규모 지진들의 목록을 띄워 올렸죠. 1923년 관동 대지진,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사건들을 모르는 학생은 없지요. 이 지진들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남겼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 일본의 숙명이에요. 강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보이네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지식과 기술, 그리고 서로가 있잖아요. 저는 애써 따뜻한 눈빛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강의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에요. 함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2011년 3월 11일, 그날의 기억이 저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일본에서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죠.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딱히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왠지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새들이 이상하게 소란스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싶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그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진동이었는데 점점 더 거세졌어요. 책상 위에 물건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창문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보통 지진이 아니구나 순간 그런 공포가 들었어요. 얼른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늘 훈련한 대로 머리를 감싸고 눈을 꼭 감았어요. 지진이 멈추길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흔들림이 멎었을 때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집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TV를 켰더니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혼슈 중부를 강타한 대지진 소식이었어요. 규모가 무려 진도 9.0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지진은 저도 처음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곧바로 짐을 꾸려 피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리학 교수로서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수집해야 했죠. 가는 길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곳곳에 금이 간 도로, 무너진 건물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어요. 여기저기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빌딩들이 기울어져 있고 유리창은 모조리 깨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부서진 자동차들이 뒤엉켜 있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한 채 아직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이건 영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강한 여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더 혼란에 빠졌어요. 간신히 버티고 서 있던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차라리 저도 눈을 감고 싶어지더군요. 여진이 멎자 곧바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피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의 연속이었어요. 강변에 가보니 제 방이 무너져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택가도 물에 잠겨 있었어요. 일부 주민들은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보니 건물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아찔한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짐을 꾸려 황급히 대피하고 있었어요. 따라 나선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죠. 한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집이 무너졌어요. 어떡하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진 발생 12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인력이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구조 활동은 더디기만 했어요. 정부의 대응도 너무 늦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까요? 재난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난 그 순간 미처 대피하지 못했어요. 뉴스를 보니 사망자 수가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올 줄 알았다면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는데 지질학자로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는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정전으로 인해 가로등 하나 켜져 있지 않았죠.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임시 대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체육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담요 한 장에 의지한 채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 모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물과 음식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구호물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죠.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희는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뉴스 화면이 아닌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저는 너무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매캐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화재가 발생한 모양이었습니다. 소방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강진으로 가스관이 파손되어 여러 군데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았어요. 언제 어디서 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수도관도 파손되어 물 공급도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하러 줄을 서 있었어요. 위생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것 같아 걱정됐습니다. 전염병이라도 돌면 2차 피해로 더 큰일이지요. 통신망도 모두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죠. 현장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토록 큰 재난에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니.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상자 수가 2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는 소식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실종자들도 많았습니다. 가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도로가 끊겨 구호물자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닿을 수조차 없이 아예 고립된 지역도 많이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이 속속 지진 피해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이제서야 겨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지진의 흔적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그때 그 대지진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지진의 공포를 직접 겪어보니 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일본은 반드시 더욱 발전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진 이후 한 달, 도시는 조금씩 재건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 깊습니다.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주민들의 심리 치료도 절실히 필요해 보였죠. 경제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복구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더군요.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일본의 지진 대비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었죠.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진 후유증으로 일본 사회 전반에 무기력증이 퍼져버렸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어떻게든 이번 지진을 계기로 무언가를 준비해야만 했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난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일본에서 지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게 될 거고요. 이번 비극을 딛고 일어나 더 안전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사라 콜린스 교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콜린스 교수의 전공은 저와 같은 지질학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게 그의 전문 분야더군요. 요즘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지진 위험성을 집중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있더군요.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일본에서 일어난 큰 지진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곧바로 일본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콜린스 교수님은 곧바로 저와 미팅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동경대학교로 와주신 콜린스 교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일본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교수는 곧바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그간 확보한 지질 데이터를 분석했죠. 일본의 지질학적 특성과 최근의 지진 데이터도 면밀히 살펴봤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우리는 때로는 탄성을 지르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타나카 교수님, 제가 분석한 자료와 일본 정밀 시료의 비교를 보세요. 콜린스 교수님이 엄청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콜린스 교수님은 수많은 자료를 직접 분석하며 이번 일본 대지진의 예측 위치를 뽑아주셨어요. 우리가 발견한 패턴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일본의 지각판 구조가 생각보다 더 불안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4개의 거대한 판이 만나는 지점에 일본이 있다니 기본적으로 매우 위험한데 그간 맞물린 에너지가 계속 누적되어 쌓여있는 곳들이 발견되었죠. 그중 취약한 부분에 정확히 일본이 있는 것이 잦은 지진의 원인이라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콜린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여쭤봤어요. 콜린스 교수님, 여기 좀 보세요. 이 부분은 힘의 장력도 오래 쌓였지만 지질적으로도 취약해서 매우 위급할 것 같아요. 제가 가리킨 곳은 일본 열도 밖의 해양이 아닌 일본 본토의 내륙 중 한 부분이었어요. 그곳의 지질 구조가 다른 곳과는 명확히 달랐거든요. 우리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흥분도 함께 깊어졌죠.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인 것 같아요. 타나카 교수님. 콜린스 교수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묻어났어요. 그때 문득 한국의 지질 구조가 궁금해졌어요. 콜린스 교수님, 혹시 한국의 지질 데이터도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이내 가지고 온 노트북을 펼쳤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의 지질 데이터와 일본의 데이터를 1대1로 비교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지질 구조가 일본과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달랐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한국은 지진의 위험이 너무 적어 보여요. 우리는 더욱 열심히 두 나라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죠. 일본은 지각판의 경계의 위치에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반면 한국은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어요. 게다가 한국의 지질은 주로 안정된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일본에 비해 대규모 지진의 위험이 훨씬 낮은 것이었네요. 저는 계속해서 콜린스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왜 일본과 한국의 지질 구조가 이렇게나 다른 걸까요? 콜린스 교수님도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질학의 역사부터 최신 연구 결과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했죠. 타나카 교수님, 이 연구 결과가 한국도 일본도 두 나라 모두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콜린스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깊이 동의했어요. 이 연구가 두 나라의 재난 대비 방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콜린스 교수님, 제 질문에 콜린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논문을 쓰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죠. 타나카 교수님,
이 정보를 우선 일본 정부와도 공유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대답을 하자 콜린스 교수님은 안도의 눈빛을 보이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보고서를 바로 준비해봐요. 이렇게 하면 정부 관계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연구가 실제로 도움이 되길 희망했죠.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일했지만 전혀 피곤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과 염려로 가득했죠. 콜린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훌륭한 학자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죠.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실제 정책에 확실히 반영하고 싶었거든요. 아시아의 두 나라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였어요. 우리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함께 더 자세히 연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제안에 콜린스 교수님도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저희는 그 다음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한국으로의 짧은 출장을 떠났죠. 콜린스 교수님과 함께 서울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의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이 도시의 최첨단 기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스마트 신호등, 자율주행 버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재난정보 알림판들. 이게 바로 일본에서 전해 듣던 한국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구나 싶었죠. 미리 연락해 약속을 잡은 국가재난관리종합상황실에 도착하자 한국의 관계자분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안내해주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커다란 스크린들이 벽면 가득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전국의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풍, 지진, 산불, 모든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인공지능 기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어요. 담당자분께서 시연을 해주셨는데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지진 발생 후 단 3초 만에 분석을 완료하고 경보를 자동 발령한다고 하더군요. 많은 경우에는 지진의 진원지에서 먼 곳은 정보가 확실히 먼저 도착하겠더군요. 이렇게 빠른 대응이 자동으로 가능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콜린스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CBS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 국민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니. 시연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관리하고 있더군요. 교통, 전기, 수도, 통신 등 모든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담당자분께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진 발생과 동시에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동되더라고요. 전기와 가스가 차단되고 긴급 대피 경로가 안내되고 구조대가 즉시 출동하는. 마치 이건 누군가가 잘 기획 연출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 정도면 수많은 추가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겠어요. 일본에도 한국 같은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번 대지진에서 많은 피해를 줄였을 텐데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콜린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타나카 교수님, 오늘 본 것들이 확실히 일본에게도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가 있었겠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시스템을 전 세계에도 사례로 널리 알려야 해요. 흥분해서 말했죠. 콜린스 교수님도 동의하셨어요. 네. 특히 지진에 노출된 국가들부터 신속하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전 세계의 교수진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콜린스 교수님도 옆에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다른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한국 기상청도 방문했어요. 여기서도 또 새롭고 놀라운 기술들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상 예측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태풍의 진로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담당자분께서 자랑스럽게 대답해 주셨어요. 최대 일주일 전부터 95%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죠.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말했어요. 네, 이번 방문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세계에 널리 알리자고요. 이 놀라운 기술과 노하우가 전 세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우리는 서울 시내를 걸어보았어요.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기기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니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콜린스 교수님과 함께 살펴본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들 말이죠.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거든요. 보고서를 들고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하지만 일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부담은 감수해야겠죠.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일본 언론사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더군요. 놀랍고도 기뻤습니다. 각종 방송사 인터뷰 요청도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순간 긴장이 되더군요. 우리는 이웃, 나라 한국의 선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배워야 합니다. 제 말이 전국에 방송되었어요. 인터뷰 이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일본 국민들이 공감해 주었어요. 일본 사회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한편 그러는 사이 한국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진안전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표준화하여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미국 하버드의 콜린스 교수님께서도 연락을 주셨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귀국하셔서 역시 논문으로 쓰셨대요. 이번에 보고 온 신기술들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콜린스 교수님과 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한일 간의 재난 대응 협력 방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질학자로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양국 정부가 재난 대응 공동연구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거든요.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센터 설립 기자회견장에 섰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우리 두 나라는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심도 있는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보다 안전한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국의 세계적인 지질학 권위자 교수님들과 인사도 나눴어요. 서로의 눈에서 뿌듯함과 감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었죠.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다 보면 그러한 노력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엔 오랜만에 정말 조금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한국지질학 연구 관계자분과 재난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동경대학교 지질학과 타나카 교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